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런 이야기할 때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후에 겨우 1도 올랐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 사이에 1.64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격한 것보다 이미 64%가 더 진행되어 있는 거죠.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렇게 빨리 된다고 믿었을까? 스티븐 박사가 100년 이내에 인류가 멸망할 거야 하고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지금 이런 속도면 100년이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4도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작년 2월까지 일하다가 얼마 전에 찬란한 멸종이라는 책을 써서 2달째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찬란한 멸종의 저자 이정모입니다. Today, risks annihilation. It could be an asteroid hitting the Earth. It could be a new virus, climate change, nuclear war, artificial intelligence gone rogue. We can, and must, use our curiosity and intelligence to look to the stars. We must do it now before humanity is overtaken by some disaster that we can neither anticipate nor control.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하는 거죠. 지루할 정도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마지막 10년을 거의 이 이야기만 하셨어요. 그 마지막 10년 동안에 그분이 내놓은 어떤 학문적인 성과 거의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 거죠. 첫 번째는 100년 이내에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자연적인 거 말고도 핵전쟁의 위험, 기후변화의 위험,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위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게 한 100년 이내에는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라고 이제 걱정을 하신 거죠. 두 번째 유언 중에 하나가 지구는 외계인에게 침략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만 통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죠. 아마 모든 과학자들은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이 커다란 우주에 우리만 있을 확률은 0입니다. 왜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7가지, 8가지의 변수를 넣어서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는 행성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한 수천억 개 정도의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체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게 천문학한 친구들, 마음이 넓고 약간 해픈 친구들은 100조 개의 얘기도 해요. 또 어쨌든 수천억 개든 100조 개든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는 행성은 반드시 있죠. 그렇다면 외계인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정글에 어떤 개가 딱 있어요. 이 개가 짖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글에서. 개는 정글에 살기 좋은, 정글에서 잘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 정글에서 개를 잡을 수 있는 다른 동물들이 개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가 막 짖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티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다 뭘 하냐면 계속 신호를 보내요. 라디오 신호를. 우리 여기에 있어. 그런 거죠. 보이저 1호, 2호에 실어보낸 골든 디스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주에 어느 정도 되는 곳에 우리 인류가 있거든. 인류는 이진법도 사용할 줄 알고 이렇게 DNA 구조도 알고 이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너네 우리의 디스크를 봤으면 우리 쪽으로 한번 찾아봐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제는 스티븐 호킹 박사는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은하의 변경에 있는 태양이라는 작은 별의 변경에 있는 작은 지구에 잘 숨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신호 보내면 마치 정글에 있는 개가 짖어대는 것처럼 야 우리 여기 있어 그럼 우리 잡아먹으러 와 라는 뜻 아니냐. 근데 정말 그럴까? 아니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가요 달이에요. 달까지 빛의 속도로 1.3초 정도 걸립니다. 똑딱뚝 하면 빛이 달에 가요. 근데 거기까지 가본 사람이 달을 돌아본 사람이 21명, 내려가본 사람이 12명밖에 안 돼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 항성계는 프록시마 센타우리라 해가지고 빛의 속도로 아마 4년 3개월쯤 걸릴 겁니다. 아폴로 11호로 가면 75만 년쯤은 걸릴 거예요.
또 더 중요한 문제는 거기까지 유인 우주선을 보내려면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지구에게 올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과학과 기술을 가졌다고 해도 물리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빛보다 빠를 수 없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날 수 없어요. 가지고 저는 막 지져도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많이 지져야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후손들이라도 그 외계 생명체들하고 물리적인 조우가 아니라 전파적인 조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생명의 기원,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것도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유언은 블랙홀은 다른 우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랙홀이라는 게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블랙홀은 우리가 관찰을 했어요. 천문학적으로. 근데 빨아들이는 게 블랙홀이면 나가는 것은 이제 화이트홀이 되겠죠. 두 개 연결한 분이 웜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웜홀과 화이트홀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만 블랙홀이 있다면 어딘가는 빠져나가겠죠. 만약에 블랙홀을 통해서 이동한다면 뭐 여기 우리 침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걸 이동만 할 수 있다면. 그런데 또 블랙홀이 다른 우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더 다중우주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중우주라서 우주가 여러 개 있는데 이 우주와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근데 뭐로 연결되어 있을까? 블랙홀로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번째 유언은 슈퍼지구에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건 뭐 모든 과학자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이 한 2,700여 개가 됩니다. 그 중에는 거기도 골디락스 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별에서부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존에 있는 행성들이 있을 겁니다. 또 적당한 크기, 그러니까 중력과 봉기와 또 자기장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슈퍼지구가 반드시 있겠죠. 왜 그렇게 많은 그 외계 행성 중에 왜 없겠어요? 그럼 거기는 생명체는 다시 존재합니다. 생명체가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같은 아니요 우리 이상의 지적 생명체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인지 스티븐 호킹 박사는 다섯 번째 유언으로 세계 정부를 수립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계 정부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세계 유엔처럼 한 개의 정부가 지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과 북한이 싸우기도 하고 일본하고도 싸우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외계인이 쳐들어온다면 우린 북한과도 협력을 해야 되고 또 일본하고도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마 가장 큰 적은 외계인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야 돼. 그러니까 한 개의 정부를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섯 번째 유언은 인공지능은 의지 없이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저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공지능이 욕도 하고 인종차별도 하고 남녀차별도 하고 여성 비하도 하고 다 해요. 왜 할까요? 인공지능이 못돼서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사람에게 배우거든요. 인공지능이 욕한다고 욕할 필요 없어요. 인공지능이 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욕을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배웠거든요. 인공지능이 자기한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에 자기가 배운 것 때문에 살인 저지를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가 대형 강입자 충돌 실험을 계속하며 우주가 붕괴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유언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형 강입자 충돌 실험을 해서 생길 수 있는 블랙홀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제 과도한 생각,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천재인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왜 이런 약간 좀 과도해 보이는 경고를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겁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인류가 망하게 생겼어. 인류는 기후 문제, 그 다음에 인공지능, 핵 문제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기후 문제도 해결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걱정도 너희가 해소해야 되고 핵 문제도 해결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겠죠. 첫 번째 유언이죠. 100년 이내에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제가 한 25년쯤 전부터 멸종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6번째 대멸종기입니다. 지난 5차례 대멸종을 보니까 그 당시에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최고 포식자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관심을 가질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이 6번째 대멸종은 짧으면 500년, 길면 10,000년쯤 걸릴 거다. 근데 10,000년은 그때 생각해도 좀 터무니없이 긴 것 같고 500년은 과학자들이 말이야 시민들 겁주려고 너무 짧게 잡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최근 한 18개월 동안에 그 기온과 해수면 온도의 변화를 보면 500년이 아니라 정말 150년이면 정말 우리가 이제는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기는 기후 문제가 뭐예요? 워낙에 고생대의 대기를 이루고 있던 이산화탄소가 석탄이 됐어요. 이산화탄소가 나무가 됐는데 나무가 썩어서 다시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나가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자란 나무들이 썩지를 못했어요. 썩지를 못하고 썩어서 이산화탄소가 되지 못하고 썩지를 못하고 그래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수소 성분 빠져나가고 산소 성분 빠져나가고 탄소 성분만 남아서 석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탄 석유가 그런 과정을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석탄과 석유를 떼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고생대 말기의 대기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석탄과 석유를 더 이상 떼지만 않아도 더 이상 지구는 더워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 에너지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이미 기술은 다 있잖아요. 그건 태양광, 풍력을 사용하는 거죠. 이 태양광과 풍력은 그냥 그 지구를 살아가는 기후를 걱정하는 사람이 쓰는 저 마이너한 어떤 에너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2025년이 되면 전 세계 평균으로 석탄 화력 발전보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이 더 많아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2025년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는 전 세계의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3배가 되는 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죠. 미국 한 명이 쓰는 에너지가 한국 사람보다 3배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우리보다 이산화탄소를 갖다 1인당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한 3배쯤 돼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는 우리 한 70%밖에 안 돼요. 3배나 쓰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미국이 이미 어마어마하게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갑자기 기후를 걱정해서 지구를 걱정해서 그랬을까요?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사람이잖아요. 이게 나한테 돈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나온 데가 텍사스예요. 근데 텍사스가 올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새로 확보하기로 한 태양광 배터리 풍력 양이 35.2기가와트예요. 그 35.2기가와트가 얼만큼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원자력 발전소 35기만큼입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신재생으로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그 텍사스가. 근데 텍사스는 원래 석유 팔아서 싼 데인데 왜 그럴까요? 석유 파서 파는 것보다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한 거죠. 지구를 탈출하자고 합니다. 지구를 탈출하자. 지구는 틀렸어. 지구는 틀렸으니까 우리 탈출해야 돼. 어디가 제일 좋을까? 화성.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탈출해서 화성 가서 살려면 화성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걸 바꾸는 걸 테라포밍이라고 합니다. 테라 맥주 이름 있잖아요. 테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TARRA 있잖아요. 테라가 지구예요, 지구. 테라포밍, 지구화를 한다는 것. 행성 개조해서 화성을 개조해서 지구처럼 만들어서 살자는 거죠. 여러분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여자 주인공이 브래드 박사예요. 근데 브래드 박사의 아버지도 나옵니다. 휠체어에 타셔서 백발인. 그러니까 아버지 브래드 박사가 너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인간을 생각해야 돼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딸 브래드 박사가 눈물을 쫙 흘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는 틀렸어. 지구는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어. 이 지구, 인간이 지구에만 있다면 인간이란 종은 멸종하고 말 거야. 근데 너가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행성을 찾아서 거기 인간 수장 2,000개를 부화해놔. 그러면 우주 어딘가는 인간이란 종이 살아남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갖고 있는 거야. 저는 그 장면에서 정말 한숨을 쉬었어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행성을 찾아가지고 인간 수준의 2,000개를 부화했어요. 자기네끼리 과연 살 수 있을까요? 걔네들의 똥은 누가 분해해줘요?
인간이 살려면요, 사람이 살려면 사람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만 종의 미생물, 수만 종의 식물, 동물들과 어우러져서 복잡한 생태계를 구성해야 되는 거죠. 거기를 다 갖고 간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지구에서는 이미 38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38억 년 동안 무수히 많은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환경이 만들어지고 우리 인간과 같이 살 생명들이 등장했던 거예요. 근데 인간만 달랑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럴 열정과 그럴 자원이 있다면 차라리 지구를 좀 더 고쳐보는 게 낫지, 여기서 살아보는 게 낫지, 우리가 거길 굳이 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자기장입니다. 지구는 오랫동안 식지 않아 가지고요, 고체 금속 내액, 액체 금속 외액이 둘 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고체 금속 내액과 액체 금속 외액이 있어요. 액체 금속이 계속 고체 금속 내액을 돕니다.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금속 주변을 금속을 빙글빙글 돌리면 자기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 됐어요. 자기장이 있어서 태양에서 오는 온갖 방사선과 태양풍을 다 맞아줘요. 태양풍은 우주 입자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 우주 입자들은 물도 쪼개고 DNA, RNA, 단백질을 다 쪼개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린 자기장이 없으면 지구에 살 수가 없습니다. 화성은 일찌감치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구와 같은 고체 금속 내액, 액체 금속 외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바다도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처음에 금속에도, 화성에도 바다가 있었지만 바다에 있는 H2O가 다 쪼개지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 바다도 없는 것인데 뭐 때문에? 태양풍을 막지 못해서, 자기장이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대거 이주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뭐 수십 명, 수백 명 정도가 살 수 있는 뭐 유리돔을 만들어서 SF 영화에 보듯이 뭐 그런 게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대량으로 이주해서 도시를 만들고 그래서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한다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지구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 궁리를 해야 되는 거죠. 2016년까지 산업혁명 후에 1.1도 정도가 올랐어요. 근데 지금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그러니까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만 딱 보면 산업화 이후보다 1.64도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요. 조금씩 오르는데 우리는 갑자기 많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마 스티븐 호킹 박사도 이렇게 빨리 온도가 오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왜 2도란 얘기가 2도, 1.5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온도는 이렇게 올라요. 여기서 쭉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 변곡점이 어디면 2도점이에요. 2도가 되면 온도가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2도 안에서 기후변화를 막아야 돼요. 2도까지는 우리가 변하면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2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후에 겨우 1도 올랐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 사이에 1.64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격한 것보다 이미 64%가 더 진행되어 있는 거죠.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렇게 빨리 된다고 믿었을까? 스티븐 박사가 100년 이내에 인류가 멸망할 거야 하고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지금 이런 속도면 100년이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4도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4도가 올라가게 되면요, 최고 기온은 5도 조금 올라요. 근데 폭염 발생 빈도는 39.2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년에 5일이 폭염이었던 곳은 1년이면 400일이 폭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65일 폭염 상태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4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없어집니다. 지금도 이미 이제 농업 기술이 막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생산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기온 상승이 없었다면, 기후 변화가 없었다면 지금보다 21%는 더 식량을 생산하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1도가 오를 때마다 옥수수는 7%, 밀은 5%, 벼는 3%씩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물도 없어지고 전 세계가 식량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식량 작업도가 한 42%밖에 안 돼요. 곡식 작업도는 25%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 걱정했나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없었거든요. 반도체 팔아서, 유조선 팔아서 식량 사오면 됐어요. 왜? 곳곳에 많았으니까. 그런데 기후변화가 막 이렇게 생기고 나면 그들이 딴 나라로 팔 수 있는 식량이 있을까요? 중동에 보면 기억하십니까? 왜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갑자기 민주화가 됐잖아요. 아니 중동 같은 데는 뭐 리비아 같은 데 봐요. 가다피 같은 독자자 밑에서 수십 년을 잘 살았어요. 뭐 이집트라고 하면 독자자 아니었나요? 다 독자자 밑에서 수십 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1년 사이에 다 모든 나라가 민주화가 돼버려요. 간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난 때문이었어요. 그런 예는 역사책에 얼마든지 있어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 1917년에 러시아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명은 멸종하죠. 어떤 생명은 영원하겠어요. 우리라 또 영원하지 못 언젠간 멸종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 같은 생명은 한 100만 년은 존재해야 정상적인 생명체예요. 근데 생긴 지 30만 년밖에 안 됐잖아요. 짧으면 몇백 년, 길어야 뭐 1, 2천 년이다. 그러면 너무나 억울한 거죠. 근데 이걸 미뤄야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 충분히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찬란한 멸종을 할 때까지 미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기후가 변해서 우리가 멸종할 수밖에 없다면 비참한 멸종이지만 기후 변화도 극복하고 종의 다양성도 유지하면서 생태계를 잘 유지시킨다면 우리도 몇십만 년 호모사피에서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뭐 화산이 터지다든지 운석이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대륙이 이동하면서 자연적인 대멸종에 오게 될 거예요. 뭐 그때까지 합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뭐 부끄럽거나 원이 없죠. 가장 중요한 정책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법안은 미국 사람에게 정말 좋은 법안이거든요.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이산화탄소 감축 예측량을 2배로 늘렸어요. 동시에 미국 젊은이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직장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왜? 삼성과 현대가 공장을 미국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 수출을 하려면 신재생 에너지로만 생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않으면 세금을 많이 때린다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때리면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가장 좋은 직장은 우리 돈으로 우리 기술로 남의 직장을 만들어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빨리 전환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방법도 알고 있고 그 길도 알고 있고 기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심만 하시면 됩니다.